안녕하세요.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성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9편 얼레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레지는 속시식물, 외떡잎 식물강, 백합목, 백합과 얼레지 속에 속하고 원산지는 아시아입니다. 크기는 약 30cm이고 꽃말은 질투입니다. 얼레지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녹색 바탕의 잎에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자주색 무늬가 있어 얼레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얼룩치라고도 합니다. 가재 무릇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활짝 핀 꽃잎이 가재의 집게를 떠오르게 하여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레지의 딴 이름은 차전엽산자고입니다. 백합과 식물인 얼레지에는 에리트로늄 자포니쿰 dc의 뿌리 줄기를 말린 것입니다. 북부지방, 북한산, 남부, 중부, 제주 등 우리나라 북부와 중부의 높은 산이나 고원지대의 기름진 땅에서 자랍니다. 봄에 뿌리줄기를 캐 물에 씻어 햇볕에 말립니다. 민간에서 강심제, 해열제, 해독제, 이뇨제, 염증약으로 달여 먹습니다. 잎도 이뇨제, 소염제로 쓰입니다. 뿌리줄기를 산자고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키는 30cm 정도이고 비늘줄기를 가집니다. 비늘줄기 인경은 짧은 줄기에 다육질의 잎을 갖고 있어 휴면기간 동안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비늘줄기의 잎 아래 부분에는 영양물질이 저장되어 있고 부풀어 있으며 줄기둘개에 여러 겹으로 붙어 있습니다. 짧고 납작한 줄기 아래쪽에 여러 개의 부정근이 납니다. 비늘줄기는 겨울과 같이 생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 식물이 땅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입니다. 비늘줄기를 형성하는 식물은 대부분 외떡잎 식물로 양파, 마늘, 수선화, 백합 등이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에서는 괭이밥 속의 식물이 비늘줄기를 만듭니다. 비늘줄기인 구근은 땅속 25에서 30cm 정도 깊게 들어있고 길이 6cm, 지름 1cm입니다. 잎은 두 장으로 마주보는 것처럼 달리는데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나 주름이 지기도 하며 잎에 무늬가 생기기도 합니다. 4월경 잎 사이에서 나온 꽃자루 위에 보라색 꽃 한 송이가 아래를 향해 핍니다. 꽃잎은 6장으로 뒤로 젖혀지며 안쪽에 진한 자주색의 W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수술은 6개, 암술은 1개이지만 암술머리는 3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열매는 삭과로 익습니다. 깊은 산속의 낙엽수림 그늘에서 자라는데 나무에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피었다가 잎이 나올 무렵에 열매를 맺고 죽기 때문에 봄을 알리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늘줄기인 구근이 해를 지나면서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특성으로 분주 번식이 어렵습니다. 얼레지는 이른 봄 솟아나는 어린 잎과 줄기를 채취하여 먹습니다. 얼레지는 식감과 맛이 뛰어나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삶은 후 하루 정도 물에 담가 꽃물을 빼야 합니다. 삶은 얼레지도 많이 먹었을 때에는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독성을 뺀 얼레지는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고 말려서 묵나물로도 먹습니다. 흰 얼레지는 독성이 강해
식용하지 않습니다. 얼레지꽃에 얽힌 길수와 소정의 슬픈 전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길수라는 청년이 연인산 속에서 화전을 일구기도 하고 겨울에는 숯을 구워 팔기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길수가 김참판댁 종으로 있는 소정이를 사랑하면서 얼레지꽃의 슬픈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정은 원래 종은 아니었지만 흉년을 넘기기 위해 쌀을 구워다 먹은 게 화근이 되어 김참판댁에서 종처럼 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길수는 1년에 서너 번씩 김참판댁으로 숯을 가지고 오면서 소정을 만나게 되어 서로 외로운 처지임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수가 숯을 지고 오다가 눈길에 넘어져 김참판댁에서 병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수는 꼬박 열흘을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 소정과 혼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길수는 김참판에게 소정과 혼인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참판은 길수에게 조 100가마를 내놓던가 아니면 숫가마터를 내놓고 이 고장을 떠나 살면 허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줄 수 없어 고민하던 길수는 결국 조 100가마를 가져오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는 길수가 조 100가마를 마련할 길이 없게 되자 고민을 하던 길수는 우연히 연인산 꼭대기 바로 아래에 조를 심을 수 있는 커다란 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들뜬 길수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밭을 일구어 조를 심을 아홉마지기를 만들었는데 아홉마지기는 조 100가마도 넘게 나오는 아주 넓은 밭이었습니다. 어느덧 길수가 심은 조는 무럭무럭 자라 이삭이 여물어가기 시작하였고 길수와 소정의 꿈도 함께 익어가면서 둘은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정을 줄 마음이 없던 김참판은 길수를 역적의 자식이라 모함하여 관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친 길수는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소정과 함께 도망가고자 소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길수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잡혀갔다는 소문에 그만 삶의 희망을 잃고 남은 생을 포기한 뒤였습니다. 아홉마지기로 돌아간 길수는 자신의 희망이었던 조를 불태우며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죽었다던 소정이 후련히 아홉마지기를 향해 갔습니다. 그곳엔 신발 2켤레만 놓여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엔 철쭉나무와 얼레지가 불에 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봄이면 연인산 정상에는 얼레지꽃과 철쭉꽃이 눈부시게 피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연인산에서 사랑을 기원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길수와 소정의 영혼이 아홉마지기에 영원히 남아 이곳을 찾는 연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젊은 연인들이 각 능선을 따라 연인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9편 얼레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